안녕하세요. 대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리입니다. 저희는 그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하고 있고 교육업과 컨설팅업과 네. 부동산 중개업까지 하고 있는 한국경매연구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네. 부동산에 이게 투자처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가요? 그런 바람이 불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 주거용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그쪽으로 보시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투자처가 바뀌고 있는 분위기는 그쵸. 맞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쎄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경매법정에 가서 보면 네. 예전에 아파트가 호황을 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입찰자가 좀 많이 줄어든 현상을 좀 다소.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예전에는 가릴 거 없이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가려서 높잖아요. 그래서 입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진짜 안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네.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뭔가 가격적인 부분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하고 있고 네,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다고 보면 저희는 경매를 주로 하고 있지만 물론 뭐 재테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예, 뭐 주식도 있고 네. 펀드도 있고 또 뭐 재테크를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직장을 다니시면서 주말에 특수작물. 특수작물 네. 해서 저희가 지금 특수작물인 그 오미자 차를 마시면서 하고 있지만 네. 한잔 하세요. 네네. 근데 재테크 중에서 저희는 이제 부동산을 선택을 했고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를 선택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 투자처에 전향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를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주거용 건물에는 입찰자가 좀 줄어든 반면 토지 쪽으로 좀 입찰자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보이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토지 쪽이 정부의 규제를 벗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되려 이제 주거용에 비해서 상반적으로 좀 경쟁자가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부동산 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주거용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는 이제 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상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자처는 상가다. 음. 그러니까 이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상가와 토지. 음. 근데 저는 이제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가도 언젠가 압박이 갈 수 있다. 네. 상가는 압박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토지가 없고서는 주거용과 상업용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네. 토지는 신의 창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 쪽으로 좀 투자처에 대한 전향이 많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부동산 경매, 뭐 NPL 투자 굉장히 많은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많고 연령층이 좀 점점 젊어지고 있죠. 네네. 젊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게 투자 방식이 되게 공격적이에요. 예전에는 꼼꼼하게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연령이 평균 연령이 좀 높았었는데 이제는 점차 낮아지면서 20대 초반의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매입하고 매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재는 것도 병이거든요. 자기 물건 못 팔아가지고 마음속으로는 팔아야 되는데 못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가격이 안 맞았어든 아니면 타이밍이 안 맞든 네. 너무 재다 보면 팔 타이밍 놓치고 살 타이밍 놓치고 그죠? 근데 또 너무 공격적인 투자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부작용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교육생들 교육할 때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입찰장에서 한 끗 차이로 울고 웃는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이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입찰 가격에 대한 오류를 범해서 입찰 보증금을 날리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적게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많게 쓰는 건 굉장한 문제가 되죠. 네. 적게 쓰는 거는 낙찰 받을 물건을 못 받아버리니까 후회는 남지만 많이 쓰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빚이 남죠. 그렇군요. 그리고 경매 처음 입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증금 한번 날리고 나면 사람들이 입찰을 그 다음부터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좀 많이 보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연령대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연령대하고는 좀 무관하긴 한데, 이제 연령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투자하면서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이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경매가 나온 토지가 있어요. 네. 토지는 농지와 임야 네. 이렇게도 나뉘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토지는 대지인 토지가 굉장히 좋아해요. 대지이면서 도로에 인접해 있다면 건축하기에 적합해 보이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최고의 상권을 가진 곳에 상업용지에다가 내가 투자를 해서 상업용지가 가치 상승을 한다면 금상첨화잖아요. 네. 그런다고 봤을 때 대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대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용허가 없이 건물을 올려서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다는 생각, 혹은 내가 실사용자로서 내 집을,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도면을 떠서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갭 투자죠. 순간 경매로 일정의 시세 차익을 보고 단기간에 매도하는 그런 투자 패턴을 좀 찾기도 하는데, 이런 곳에서 좀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어쨌든 내가 소유한 자본과 아니면 낙찰받고 나서 해당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서 융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미리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자금에 대한 압박은 뭐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 패턴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지를 샀는데 거기에 자기가 실사용자로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넣으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요. 왜요? 그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건물은 없는데 해당 본지에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건물은 멸실됐으나 네. 건축물 대장이 살아있는 경우.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없애버리고, 네. 그죠? 말소시키고 개를 가져오면 돼요. 온전한 토지를 가져오면 돼요. 네. 거기에다가 내가 새로이 건축 허가를 내서 건물을 옮기고 사용 승인 받아서 건축물 대장을 내고 등기 내면 돼요. 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멸실을 하려면 멸실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 명의자의 네. 동의를 얻어서 멸실시키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경매를 당했어요. 네. 제가 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다가 누군가 낙찰을 받았고, 카리님이 낙찰을 받았고, 카리님이 그 해당 토지에 대한 잔대금 납부를 하고 소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 요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빼지 않으면 내가 토지 사용료를 일할 계산해서 너에게 지료를 청구하겠다. 그리고 카리님이 저한테 컨테이너 박스를 빼라고 한 이유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융자가 안 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컨테이너를 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망해서 나가는데 컨테이너 나갈 때 그래도 지게차 비용이라도 좀 대줘라. 운반 비용하고. 네. 이사비 쪼로서 그런 비용을 요구했으나 카리님은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돈으로 지게차와 차를 불러서 운반을 해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러고 났는데 추후에 카리님이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해당 토지에 건축물 대장이 네 이름으로 살아있다. 이거 말소시켜야 되니까 네가 동의 좀 해줘라. 해줄 리가 없네요. 제가 해줄까요? 해줄 리가 없죠. 그죠.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지게차와 운반 비용은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빈정상에서 마음상에서 저는 갔잖아요. 네. 근데 추후에 전세가 역전이 돼서 카리님은 저한테 원하는 게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제가 100만 원 할까요? 안 그렇겠죠. 그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꿈을 꾸고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휘말려서 거기에 대해 따른 이사 비용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합의금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에 대한 말소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기에 새로운 건축 허가를 못 내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대지인데 토지에 입찰을 할 때 지상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다면 네. 해당 번지를 건축물 대장을 꼭 발급받아봐야 된다. 떼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주의사항이네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팁이죠. 건축물 대장을 떼지 않고 그냥 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다면 건물이 없구나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죠. 제가 예전에 운동했었다고 얘기했죠. 네. 저희가 운동을 할 때는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도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경매하시면서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목이 조성 토지인데 대지인데 지목이 대인데 거기에 건물이 없다면 혹시 가상의 건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건물은 없지만 건축물 대장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면서 겉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경매 투자 단연간 해봤지만 그렇게 낭패봤다는 사람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다시 입장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떵떵거리고 낙찰을 받았어요. 다 토지 낙찰 받아가지고 이제 돈 벌 거야 하면서 낙찰 받았는데 이런 변수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픈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경매에는 허황된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이나 아니면 성공담들을 들어보면 실패담이 없거든요. 근데 실패담이 없는데 경매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뭐 90% 80%씩 왜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 실패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실패 굉장히 많아요. 네.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추후에 일어나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서 시세 차익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벌고 뒤로까지는 액면상 시세 차익은 남았지만 뒤로 이사비를 과도하게 주어서 시세 차익은 그냥 얘가 다 갉아먹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대지에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을 먼저 발급을 받아보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죠. 한번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보는 게 네. 좋고.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없다. 그러면 들어가도 된다 이런 생각 하세요 또.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없다고 해서 또 그냥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 이제 지목이 대인데 네. 지목이 대라서 나는 대제 가격으로 들어갔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요즘에는 패턴이 어떠냐면 해당 토지가 농지였다면 농지를 개발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요. 네. 그래서 농지 전용을 해요. 농지 전용을 해서 지목을 대로 바꿔놓고 그 대지 위에다 또다시 건축 허가를 받아요. 예전에는 개발행위 먼저 해놓고 건축 허가 받았어요. 이해되시죠? 네. 개발 허가 받고 건축 허가 받고. 네. 요즘에는 세트예요. 개발행위와 건축 허가가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갔는데 물론 지자체마다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네. 직접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낙찰받은 토지에 종전 소유자가 개발행위와 건축 허가를 받아놨다면 개발 허가하고 그러니까 일반 농지였는데 개발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바꿔놓고 거기에다 건축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예요. 네. 그 상태에서 경매가 나오니까 대지로서 경매가 나왔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장은 없고 대장은 없죠. 건축 허가만 나 있어요. 왜 사용 승인이 나야 건축물 대장이 나오니까요. 네, 네. 그러면 건축 허가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나왔으니까 나는 확인을 안 했고, 그죠? 물론 유료 사이트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 있다면 나 있다고 표기해주는 사이트들도 있지만 그러한 꼭 유료 사이트만 보고 입찰을 한다? 그러진 않아요. 요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매에 입문하는 젊은 친구들은 유료 사이트를 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배운 사이트 많이 보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 허가가 나 있다면 그걸 승계받아 오지 못하면 저는 거기에 복합적으로다가 개발행위나 건축 허가를 내지 못한다고요. 건축 허가 받은 사람의 건축 허가 명의 변경을 제가 해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도면 떠놓은 대로 저는 건축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쉽지 않다. 그 사람이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나는 진짜 이사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낙찰받은 낙찰자가 냉정하게 매몰차게 나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보는 데서 되게 면박을 많이 받았어요. 자,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한 낙찰자가 저한테 와서 다소곳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저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든지, 그죠? 혹은 건축 허가에 대해서 말소를 시켜달라, 그런 얘기래요. 해줄까요? 아니요.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 허가를 냈죠? 네.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되면서 개발행위 허가까지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대지였던 게 다시 원상 회복이 돼서 농지로 돌아갈 확률도 있다. 그럼 나는 대지의 가격을 주고 낙찰을 받았고 대지에 대한 시세로 시세 차익을 계산을 해서 입찰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농지를 된다? 산 거다? 농지를 산 게 될 수도 있다. 그럼 주의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에 좀 확인하셔서 들어가야 되지. 이제 제가 포인트로 이런 걸 집어드립니다. 대지에 건물이 없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의심을 하셔라. 대지에 건물 없다고 해서 굉장히 입꼬리가 올라와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두드리고 건너라.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군요. 이러한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빙산의 일각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토지나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토지로 전향되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고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고가 더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제가 이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하는 이유 뭐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입찰을 들어갔는데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저를 이겨요. 네. 이긴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난 뒤에 경매 나오면 또 병합을 해서 제가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쟁자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 제 어쩔 때 이렇게 낙찰 받으러 왔다가 보면 터무니없는 금액에 이렇게 받아가시면서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알아보시려고 하는데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에 봐야지. 낙찰 받고 나서 뭐 어떤 분들이 이러죠. 매각 불허가 내면 되죠. 네. 그런 얘기 하세요. 매각 불허가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안 내줍니다 이제. 그러니까 입찰 전에 건강한 투자를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도 좀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방송을 좀 앞으로 자주 하실 건가요? 네. 네, 좀 이렇게 길지 않게. 네네. 네, 뭐 한 시간 50분 이러면 좀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한 2, 30분 내에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포인트만. 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들을 네. 이야기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뭘 해라. 마음가짐은 항상 좋죠. 네. 저도 그런 거 중요시 하긴 하지만 네. 이제 누군가한테 정보를 주기 했는데 계속 그러한 뉘앙스의 방송이라면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팩트거든요. 근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말솜씨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짧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딱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얘기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예. 그거죠.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면 현재는 투자의 패턴이 기존 주거용에 몰려있던 게 분산이 되고 있는데 점차 이제 상가나 토지 쪽으로 네, 전환이 많이 되고 있다. 있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입찰자나 경쟁자들이 조금 몰려서 토지에 이제 낙찰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고, 네. 그거는 정부의 정책상 이제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분위기가 아니라 확실한 거죠.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안 했다면
주거용이 아직도 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고 투자자들이 토지나 상가 쪽으로 분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지금 이제 토지 투자 시 주의할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진 토지를 입찰을 하게 될 경우, 대지는 건물을 지으려고 존재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대지 위에 건물이 없다, 좋다라고, 거의 좋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덥석 물지 마라. 그럴 경우에는 포인트가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라. 그 유령 건물이 서 있지 않는가, 네. 가상의 건물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설령 건축물 대장이 없다 손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가 남의 명의로 살아 있어서 네. 내가 거기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넣었을 때는 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취소시키려면 그 건축 허가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네. 그분들이 동의를 해줄 리는 만무하다. 힘들다. 만무하다. 힘들지. 그리고 과도한 비용이 분명히 네.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투자를 할 때 건축 허가권이나 개발 행위를 승계해올 수 있는지 그걸 미리 작업을 그리고 하고 이제 들어가야 뭐 되겠다. 그쵸? 취소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뭐 몇 년 이상 지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온전하게 그 사람의 동의 없이도 취소를 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러한 여부를 알고 들어가야지. 네. 들어가서 그거를 알고서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늦다. 복잡한 변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몇 가지 확인을 하시고 대지여도 너무 좋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내가 대지를 샀는데 건물을 다시 못 짓는다. 농지로 돌아간다. 아니면 임야로 돌아간다. 네.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지를 말씀드리니까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토지 쪽으로 전향이 된다고 좀 정확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거는, 얼마 전에 원주에서 기업도시 택지 분양했죠. 네. 택지 분양할 때 경쟁률이 어땠죠?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죠. 뭐 거의 2만 대 1 가까이 갔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네. 저희도 물론 추첨에 참여는 했습니다. 저도 했어요. 되질 않았지만 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하라고 제가 권유를 했었고, 근데 제 주변에서 한 사람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됐는데 이제 연락 안 하면 이제 저하고는 이제 끝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인기 좋은 블록에는 추첨만 되면 피 로또. 1억에 매수자 대기.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은 피 7천에 거래를 하셨다고. 전매했고, 실제로 전매했고, 뭐 다운을 썼는지 안 썼는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성향을 본다면 지금 현재 지방에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들에는 토지 쪽으로 좀 전향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지금 저희가 오늘 방송한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 네. 그래서 물론 뭐 상가 투자도 좋고요, 주거용 투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향점이 토지 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고, 지금 이제 부동산 재테크의 투자 자금들이 토지 쪽으로 많이 풀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토지에 투자할 때도 물론 토지라고 다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 중에 돈 되는 건 10%도 안 돼요. 그럼 그 10%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나는 무한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있는 리스크들을 내가 찾아내서 다 마무리 질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그렇게 건강한 투자를 해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고지고대로 믿고 들어갔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카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